경기가 펼쳐지고 말씀 최근 제가 적에게 주제 수도 EBS 특별기획 당신의 언어 감수성은 몇 점입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통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출근길 경제톡톡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뉴욕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급등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살짝 현타가 온 분위기였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은 투자 만렙들만 웃는 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고인물 투자자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군요. 네, 정보력 차이가 큰 거죠. 일부 종목은 호재가 있어도 주가 반응이 1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투자 경험은 적더라도 빠르게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올리는 성장캐 투자자들도 점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는 기업도 있죠? 네, 이베스 식품의 경우 해외 수출 호조에 힘입어 58주째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최근에는 푸드트럭을 준비해 국민들에게 역조공 이벤트를 펼치면서 주가가 더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올가을 분양시장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겐 무흐한 소식일 수 있겠지만 분양가가 높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찾으셨나요? 이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감수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 속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실 영상 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뇌를 흔들어 놓을 시간입니다. 시간 제한은 60초. 텐션 끌어올려 주시고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는 수도 맞히기.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는? 문제가 왜 이래요? 시작부터 프로 불편러 등판했습니다. 힘 같잖아요. 좋아요. 그럼 힌트 들어갈게요. 첫 글자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실패. 정답은 안타나나리보죠. 뭡니까? 아무리 예능 키트키라도 이대로 괜찮겠어요? 쌉가능이죠. 저 이제 완전히 감 잡았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자신감 좋고요. 두 번째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바로 나 홀로 집에. 사자성어라잖아요. 그건 이미 5글자잖아. 한자어도 아니고. 영화 보면 가족들 여행하고 도둑들한테 둘러싸여서 고립되던데요. 네, 너무 본인 피셜이네요. 정답 근처도 못 왔어요. 정답은 바로 사면초가죠. 큰일이네요. 이러다 다음 단계로 아예 못 넘어가겠어요. 누가 이 두 분 버스 좀 태워주세요. 이제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살짝 현타가 온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 현타가 과연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게임 등 어떤 상황에 몰입하다가 문득 현실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허무감이 드는 순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마 한 귀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타라는 것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는 주시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표현들 빼고 제시된 상황에 따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거나 그 상황 자체만 언급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이 있었죠. 말렙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발음도 좀 만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말렙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마 좀 혼동이 되실 거예요. 온라인도 온라인 이렇게 발음하듯이요. 사실 이 말렙이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레벨이 최고점에 달하는 상황을 이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은어죠. 이렇게 말렙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투자 고수 정도의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타와 말렙이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셨을 때 그 지시 대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라고 했을 때 지시 대상이 떠오르시죠? 그건 바로 사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미 삼각형이라고 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대상이 떠오르면 그건 이제 의미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이해가 되는데 이 의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또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분야에서 쓴 은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요, 고인물을 들으면 환기되는 속담 있지요?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것처럼요. 속담에 쓰인 고인물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잖아요. 그런데 경험 많은 고인물 투자자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군요. 이 표현에 쓰인 고인물과 속담에 쓰인 고인물은 좀 의미가 상충됩니다. 이제 여기서 고인물을 쓰게 되면 오해가 일어나거나 의미가 통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인물을 쓰지 않아야 오히려 소통이 됩니다. 그다음 주가 반응이 1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을 올리는 성장캐 투자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도라는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하나도보다 재밌다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많이들 알아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이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느끼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쓰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로 쓰면 됩니다. 하나는 아주 과거 예전부터 우리들이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 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상 수 표현과 관련해서요. 고유어수하고 한자어수가 넘나들어서 읽히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 1 쓰고 뒤에다가 개를 쓰잖아요. 한 개로도 읽고요. 1개로도 읽어요. 하지만 명사 하나는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뜻을 하나로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지 뜻을 일로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와 일은 넘나들지 않았습니다. 개방형 국어사전에 실려 있어요. 일도가. 사실 일도의 쓰임이 실려 있기는 해도 이것이 소통을 가로막고 불편하다 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써왔던 하나도를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만 투자 경험은 적더라도 빠르게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올리는 성장캐 투자자들도 점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장캐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이 성장캐라는 말이 드라마나 영화 따위에서 극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성장하는 인물로 그려지다 이런 표현과요. 성장캐로 그려지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의미 삼각형. 그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성장하는 인물로 그려지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 대상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이건 의미 삼각형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장캐로 그려지다 그러면 성장캐가 뭐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한편 성장캐가 성장하는 캐릭터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사기캐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사기치는 캐릭터 뭐 이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요, 이런 뜻이 아니래요. 사기캐가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나쁜 말로 표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거 감수성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유형의 말들은 더 이상 양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근에는 푸드트럭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역조공 이벤트를 펼치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역조공? 조공은 들어봤지만 역조공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조공이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조공의 뜻이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조공이라는 말이 어디로까지 의미가 확장이 됐냐면요.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역조공은 뭘까요? 반대로 연예인이 팬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문맥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공은 종속관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좋은 맥락에 써야 하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시죠.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올가을 분양시장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상 골든타임은 전문 용어로 쓰이거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이런 것들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지요. 전문 분야 쓰임이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해도요. 이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방송언어 특별위원회에서 방송언어 조사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 골든타임은 영어 골든타임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은 것이다. 절호의 시간을 뜻하는 영어인 골든 아워가 일본에서 골든타임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현재 우리도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골든타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하기에 최적기이다 또는 가장 알맞은 때이다 또는 분양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 다음 무흐하다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흐뭇하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개념까지 기술할 수 있을 만큼 사용된 말이라는 점이 씁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흐하다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수상쩍은 미소를 지을 정도로 마음이 흡족하다. 아니 마음이 흡족하다는 좋은데 수상쩍은 미소는 또 뭡니까? 네, 이게요 주로 이성의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쓰는데요. 뭐 단순히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일 때도 쓴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돼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요, 이 영상 문장에 무흐하다가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흐뭇하다를 쓰면 돼요. 흐뭇하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흡족해서 매우 만족스럽다. 충분하죠. 무흐하다에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흐뭇하다로 잘못 쓸 가능성 있어요. 흐뭇하다가 아니고요. 흐뭇하다예요. 흐뭇하다가요. 흐뭇하다의 옛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표준어는요. 흐뭇하답니다. 우요. 한 차례 저와 함께 해보시니까 이제 나의 언어 감수성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 좀 더 들지 않으세요? 아,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텐션 끌어올려 주시고요. 텐션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텐션의 원뜻은 긴장감, 갈등의 뜻이에요. 불안한 상태에서의 긴장감을 의미하는 말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외국어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학이나 체육 분야 전문 용어로 쓰여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텐션이 누구에게나 쉬운 말도 아닌데 굳이 텐션을 선택하지 말고 집중력 끌어올려 주시고요. 집중도 높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분명하고 누구나 잘 이해되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자막으로 입틀막 그러면 벌써 좀 부정적인 느낌 조금 드시잖아요. 입틀막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서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입틀막은 입을 틀어막다의 줄임말로
일단은 줄임말이라는 게 좀 거부감이 드시죠. 네. 근데 이 줄임말로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랍거나 감동적인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 나쁜 맥락에 쓰이는 말은 아닌 건데 특정 사건에 쓰이면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말로까지 의미 확장이 일어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을 틀어막다를요. 입틀막처럼 줄여서 써야겠느냐. 사실 이 약어 있죠. 줄여 쓰는 것의 세대 간 수용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감동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은 다채로운 표현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세대 간 이질감을 만드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표현으로 이런 거 있었죠. 프로 불편러 등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들으면서 안 불편하셨나요? 네. 불편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보고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한글과 영어를 무분별하게 합성해서 국적불명의 언어를 만들어낸 부적절한 조의 사례이다. 굉장히 지금 읽으면서도 행간에서 그 강력한 어떤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십니까? 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영어 전미사 ER 붙은 표현인데요. 이렇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영어 접사 ER 붙여 만든 표현 이런 거는요. 마구잡이식 조어일 뿐만 아니라요. 어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유행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또 그 유행어 방식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서 아이의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은요. 언어 감수성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표현으로 킹 받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고 눈이 동그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킹 받다 이런 표현이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어떤 일에 화가 남을 의미하는 열받다의 열을요. 킹, K-I-N-G, 킹 있죠? 요걸로 대체한 말로 매우 화가 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뭐 인정을 킹정이라고 바꾸는 등 강조하는 의미를 더할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 본래 의미에서 멀어진 신조어이죠. 말에 대한 임의적 해석, 그러니까 사회성이 무시된 거 있죠? 에서 초래된 조잡한 조어는 우리말 보존 차원에서도 아예 시도하지 말아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생산돼서 존재하더라도 쓰도록 부추기지 말고 버리려고 하셔야 합니다. 킹받다 말고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열받다? 근데 사실 열받다도 좀 때론 안 어울리는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강하고 과격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부화가 나다, 화가 나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다채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막으로 이외진 이건 거의 소통 불가능입니다. 이외진이 뭘까요? 이거 왜 진짜야? 이거 왜 진짜임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줄임말이에요. 소통 단절 원인으로 지탄받는 줄임말 중에서도 그 정도가 매우 높은 말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표현. 아무리 예능 치트키라도 이대로 괜찮겠어요? 쌉가능요. 치트키는 본래 게임 용어로 게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문장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목표에 쉽게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고요. 목표에 쉽게 도달하게 해주는 인물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또 치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키, 바로 K-E-Y의 키, 이해, 성취의 비결이라는 것, 이 두 단어가 결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쌉 가능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쌉 가능이라는 게 비속한 표현을 외국 문자로 표기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쌉을 로마자로 표기한 SSAP요.
요거는 매우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요 이 모음을 아 모음으로 바꾸어서 욕설을 완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본인 피셜이고요. 정답은 서면초가죠. 아, 이 두 분 누가 버스 좀 태워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뭐 앞에 버스가 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셨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일단 먼저 본인 피셜 한번 볼게요. 피셜은 공식적인 공인된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 오피셜을 줄여 쓴 말이다. 또 줄여 쓴 말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이야기의 출처에 붙여서 그 이야기의 출처를 강조하는 데 쓰이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원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원어에도 없는 말이고 근본도 없는 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호, 의미, 대상간, 삼각형 전혀 그려지지 않는 소통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쓰지 말아야 할 말이고요. 피셜을 붙여서 사실 무슨 피셜, 어떤 피셜 하는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버스 좀 태워줘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버스는 개임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개임을 잘하는 이가 나머지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버스 기사와 승객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확장돼서 일상에서도 한 명의 실력자가 다른 이들을 도와서 일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때 도움받은 이들이 버스 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개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배경 지식이 없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이렇게 좋은 의미를 알아듣게 표현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되니까요. 이해도 측정상 제가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본인 피셜이고요. 정답은 사면초가죠. 아, 이 두 분 누가 버스 좀 태워주세요. 아까 들으셨던 거예요. 이 표현과 네, 그건 자신만의 생각이고요. 정답은 사면초가죠. 아, 이 두 분 누가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어떤 표현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일상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표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사회 구성원들, 언중들이 두루두루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불편함이 없다는 걸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소통이 잘 되는 말로 편안하게 되기, 이쪽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 감수성을 한 뼘 더 키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지양해야 할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타, 만렙, 고인물, 치트키, 버스 태우다, 일도, 사기캐, 역조공, 골든타임, 입틀막, 명사 또는 줄임말 플러스 러, 킹받다, 이외진, 쌉가능, 피셜,